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모토로라 시그니처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를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화면을 아래로 쭉 스크롤해야 하는데 완전히 맨 아래까지는 아니고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리셋을 진행하기 전에 리셋 과정은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동영상, 문서 등 어떤 종류의 개인 데이터가 있다면 기기를 리셋하기 전에 반드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을 백업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마도 모토로라 버전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백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네요. 이건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글에 백업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구글 클라우드 백업을 정말 싫어하고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리고 혹시 직접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떤 점을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 GitHub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 한다면 그것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글은 실제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하지 않습니다. 구글이 백업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기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되어 있었다는 정보 정도입니다.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된 것이라면 좋아, 이 휴대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이제 일종의 메모장처럼 이 휴대폰에 있었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즉, 앱 자체가 아닌 플레이스토어 설치 이력만 백업됩니다. 만약 GitHub 등 외부에서 받은 앱이라면 이런 정보조차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눈 감아버릴래, 이 앱은 못 본 척할래라는 식이죠. 즉, 너가 우리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 했으니 어디서 받았든 신경도 안 쓸 거고 네가 직접 다시 받아라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실제로 당신의 기기를 백업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업이 약간 제한적입니다. 또한 동영상과 사진의 경우 이 기능은 사진과 동영상의 클라우드 백업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갤러리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바로 백업됩니다. 지금요. 만약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가 데이터 한도나 구글 드라이브 용량, 즉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가바이트를 초과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이 기가바이트를 넘는 부분은 새로운 S1처럼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미지들은 백업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직접 백업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방식은 기기를 백업하는데 정말 끔찍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제대로 백업되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구글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백업해 주거나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건 순전히 선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선의에서가 아닙니다. 구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데이터가 그들에게는 개인정보이고 그걸 팔거나 수익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죠. 그들의 비즈니스입니다. 백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게 그들의 본질적인 목적이죠. 여러분의 데이터가 제3자 소스에서 왔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면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 저장 공간에 돈을 내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백업 방식이 바로 이런 끔찍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입니다. 즉,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옮기고 싶은 데이터를 직접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거죠. 또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새 휴대폰을 샀고 기존 휴대폰을 초기화하려는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휴대폰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 스위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볼게요. 여기 스마트 스위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앱은 모든 삼성 기기와 마찬가지로 이 삼성 휴대폰에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휴대폰에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하고 두 기기를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같은 번거로운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새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위치는 삼성용이지만 다른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널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클론이라고 불리는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보, 원플러스, 리얼미, 오포 이 네 브랜드는 모두 폰 클론이라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해당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이쪽 기기에도 해당 브랜드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옮기려는 브랜드의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심지어 앱 데이터까지도 빠르고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구글이 보통 백업조차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앱 데이터란 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정값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앱에 다크 모드 옵션이 있다면 그 앱이 다크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이 휴대폰의 설정이 새 휴대폰으로 옮겨지면 앱을 열었을 때 다시 다크 모드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진 일이죠?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당연히 클라우드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사진 백업처럼 제한이 있는 부분도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서드파티 앱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실제로 앱 자체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기를 백업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실상 백업보다는 마이그레이션, 즉 기기를 바꿀 때는 두 가지 중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초기화 옵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마지막 옵션입니다. 모든 데이터 삭제, 공장 초기화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몇 가지 정보를 불러오면서 알려줄 거예요. 이걸로 휴대폰 구글 계정 지웁니다. 계정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휴대폰에서 로그아웃 되는 것 뿐이에요. 시스템 및 앱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앱 사진,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미 백업이나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다면 이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모든 데이터 삭제를 선택하세요.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제 패턴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과정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것과 정말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이제 모든 데이터 삭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약 1에서 2분 정도 소요되며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는데 바로 휴대폰에 들어있는 심카드를 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딱히 필요하지 않아서요. 네, 이제 아주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아무튼 초기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초기화는 생각보다 꽤 빨리 끝났네요. 보시다시피 이미 완료되었고 이제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